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일의 기독학교에 다니는 7학년 2반 빛나는 보배 한주환입니다. 지금부터 지도로 보는 세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6가지 이야기로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식민지와 또 유럽의 의미 없는 전쟁들입니다. 첫 번째 의미 없는 전쟁은 바로 대동맹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가 프랑스 권력을 넓히려고 하자 영국, 네덜란드, 또 오스트리아가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와 싸운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영국은 이 이로쿼이족을 깨워서 프랑스 정착지들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무려 8년이나 지속이 되었지만 아무도 승자가 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식민지에서는 윌리엄 왕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의미 없는 전쟁은 바로 스페인 계승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또 태양왕 루이 14세 때문에 벌어진 전쟁인데요. 이 루이 14세가 자신의 손자를 스페인 왕자에 앉히려고 하자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서 영국은 프랑스 정착지 몇 곳들을 빼앗았고 또 스페인 정착지 몇 곳을 불태웠습니다. 이 전쟁 또한 아무도 승자가 되지 못한 채 영국과 프랑스가 평화조약을 맺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식민지에서 앤 여왕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 의미 없는 전쟁은 바로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영국의 로버트 젠킨스라는 사람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자 영국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신성 로마 황제의 자리를 놓고도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영국, 오스트리아 대 프랑스, 프로이센, 네덜란드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영국의 조지아주가 스페인의 폴로리아주를 공격하고 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벌어졌지만 아무도 승자가 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원래는 유럽에서 식민지로 번졌다면 이번에는 식민지에서 유럽으로 번진 7년 전쟁,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 모두 오하이오 강이라는 곳을 굉장히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이 오하이오 강 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버지니아주 총독은 조지 워싱턴을 이쪽으로 보내서 프랑스 사령관에게 그만하라는 전가를 보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령관은 그저 비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버지니아주 총독은 이 워싱턴이 눈여겨보고 있던 오하이오 포크에 요새를 짓게 하여서 장교를 임명하고 지키게 하였지만 결국 금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7년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 영국인들은 처음에 빨간 군복을 입고 긴 행렬을 짓고 또 북을 치면서 눈에 띌 수밖에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옷을 뒤집어 입고 진흙을 바르면서 눈에 띄지 않게 전쟁을 하면서 결국 프랑스도 점점 속사정이 좋아지지 않게 되자 결국 영국이 이기게 되었고 북아메리카에서 프랑스를 몰아내고 다시 오하이오 포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오하이오 포크는 오늘날의 피츠버그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영국의 식민지가 루이지애나를 제외하고는 영국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영국과 식민지의 마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국은 식민지를 위하여서 너무나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이 식민지에 조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인지조례, 설탕조례 등 갖가지 엄청난 조례들을 만들어서 이 세금을 부여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의회를 모여서 조지 3세에게 이것에 대해서 철폐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 홍차조례를 제외하고는 철폐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스턴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기었고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지 3세는 급하게 참을 수 없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제1차 대륙의회를 열어서 참을 수 없는 조례를
폐위하고 또 다시 보스턴 항구를 여는 등의 해달라는 청원서를 영국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식민지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감을 하면서 총과 또 탄약 등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콩코드와 렉시턴 전투입니다. 이 영국이 이렇게 무기를 모으고 있는 콩코드로 기습을 해서 무기를 빼앗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청년이 먼저 식민지에 알려주어서 이 식민지에서는 먼저 얘기를 해주어서 렉시턴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웠지만 처음에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콩코드에서는 이 두 영국과 식민지 모두, 민병대 모두 못지않게 피해를 입었고, 결국 영국 군대는 무기를 찾지 못한 채 떠났지만 떠나는 도중에도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벙커힐입니다. 벙커힐은 최규모 전투가 일어난 곳입니다. 이 벙커힐에 아메리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여기에 영국 군대가 공격을 하였습니다. 영국 군대는 벙커힐을 장악하였지만 사실상 아메리카 군대보다 3배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상식입니다. 이 상식은 토머스 페인이 쓴 소책자로 이 영국 식민지가 독립해야 되는 이유를 작성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독립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선언문입니다. 이 독립선언문은 처음에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영국이 식민지에게 한 악행들을 낱낱이 기록하였고 또 힘을 합쳐서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독립을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델라웨어 강입니다. 이 델라웨어 강은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군대가 영국군이 고용한 독일군에게 델라웨어를 건너서 기습한 이 전투입니다. 여기서 조지 워싱턴 군대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한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이 요크타운 전투에서도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군대가 영국 군대를 요크타운으로 몰아냈고 또 프랑스 함대가 막아주어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영군은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영국의 식민지가 아닌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헌법 제정과 또 이 역사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처음에 이 13개의 주는 각각 따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헌법 제정 회의를 열어서 연방정부라는 것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 연방정부는 총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입법부입니다.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으며 법률을 제정하고 또 외국과 조약을 맺는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정정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이 행정부에서는 입법부가 제안한 법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최고사법재판소로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판단하면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가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은 영국처럼 이 연방정부가 국민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켈리가 제안한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0개 수정 조항으로 이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왕행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미국의 첫 대통령, 그 유명한 바로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모두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4명의 장관을 임명하여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을 하고 또 연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1,000명을 고용을 하고 콜롬비아 특별구를 새로운 수도로 만드는 등 굉장히 갖가지 일을 하여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총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었지만 그는 또 한 번 더 당선이 되었지만 그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정말 멋있는 이유 때문인데요. 바로 이 미국이 대통령이 아닌 헌법을 따르는 나라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고 놀라운 미국의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